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세미나를 들어도요,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요,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세미나를 열심히 타고 들어도요, 저 들은 적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부분을 이 현장 경험을 토대로, 아, 이런 부분이 놓칠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토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요, 별일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 능력이 좋아지셔야 돼요. 상담 능력이 좋아지질 않으면 내 조직이 자꾸 활성이 안 돼요. 커지질 않아. 왜? 그 파트너의 뭔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몰라, 몰라, 몰라 그러면요. 어느 순간 이제 파트너가 불만이 생기면서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꾸 스폰서한테 물어보고 배우시고 자꾸 내가 리더의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 기사를 하나 갖고 왔어요. 어떤 기사를 갖고 왔냐? 당뇨병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MZ 젊은 세대들이 지금 당뇨병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유행처럼 번지는 MZ 젊은 당뇨. 요거는 11월 13일 기사인데요. 국내 당뇨병 환자가요, 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MZ세대, 그러니까 20, 30대 환자들이 두드러지게 늘고 있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음식 식단, 그리고 뭐 합병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여기 보면, 20, 30대는 전체 4.8, 5년 동안 24%, 그리고 20, 30대는 33%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주변에 진짜 당뇨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희 신랑도 막 이렇게 수치 재보면 조금 높게 나와요. 그럴 때 우리 제품이 뭐가 있죠? 바나나 홍삼. 여러분, 바나나 홍삼이요? 끝내줘요. 왜냐면 제가 그 당뇨 이렇게 좀 높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최근에도 그 황현주 사장님의 이제 친오빠분이 당뇨가 좀 높으시대요. 근데 바나나 홍삼과 그리고 해모임을 먹었더니 너무 좋아졌다는 거야.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우리 오빠가요 효과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신나서 연락이 왔고 그리고 원주에서도 주건사님이 그 가족들이 당뇨가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바나나 홍삼을 추천해서 그걸 먹었더니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계속 바나나 홍삼 완전 매니아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나 이 당뇨 높으신 분들은요. 바나나 홍삼 혈당케어 아시죠? 너무너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시고 섭취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앞으로 강의도 하셔야 되잖아요. 복용이라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무대에 설 때는 섭취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습관적으로도 섭취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들어도 놓치는 부분을 이제 그게 뭐냐면, 네, 바나나 홍삼 좋아요. 아우. 세미나에서도 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오늘 회장님 강의에서 뭐라 그랬죠? 글로벌로 퍼뜨리라 그랬죠. 한국말만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언어가 되면 너무 좋지만 안 돼도 된다. 근데 저는 안 돼도 된다라고 확신을 가는 사람이 뭐예요? 왜? 증거. 제가 증거잖아요. 실제 저는 언어를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도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을 찾으면서 했더니 잘 됐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자, 이런 상담이 들어온 거예요. 국장님, 제 친구가 외국에 사는데요. 브라질에 있대요. 브라질에 있는데, 브라질 국적으로 가입을 시키는 게 나아요? 한국 국적으로 가입을 시키는 게 나아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웬만하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요. 한국 국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요. 다 한국 국적으로 저는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제가 누군가를 후원을 할 때
한국 아이디 있죠? 한국 아이디는요, 우리 법인이 26개가 오픈돼 있잖아요. 그럼 뭐 독일, 중국 빼고, 뭐 미국, 뉴질랜드, 뭐 캄보디아 등등 한국 아이디로는요, 모든 나라에 주문이 가능합니다. 근데요, 제가 요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겹치는 물건.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인도네시아 사람 아이디로 내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내 인도네시아에 누가 파트너가 나왔어. 아, 나 이 사람 후원해주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요. 한국 어플로. 로그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그인은 일단 되죠. 그래서 내가 장바구니 담아야지 했는데 갑자기 장바구니를 담고 주문하려고 할 때 어떤 표시가 뜨죠?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자, 이 표시가 뜹니다. 찡! 해모임은 소속 법인 쇼핑몰에서 구매해주세요라고 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인도네시아에 해모임이 있잖아요? 그럼 한국에서는 그 인도네시아 아이디로 내가 우리 집에다가 한국에다 주문을 그 아이디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그러면 막 없는 물건, 뭐 고등어, 물티슈, 물 이런 것만 가능한데 실제 우리는 포인트 장사죠. 그러면 물티슈하고 고등어 하면 어느 세월에 할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웬만하면 소비자에서 제품에 반한 사람이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잖아요. 그럼 저는 미래적으로 사업자를 나중에 나올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가능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한국 국적으로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니야, 나 한국 뭐 통장이 없고 나 해외로 할래.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또 이제 나 바꾸고 싶어 하면 바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외국 사람들이 가입이 됐을 때 그 밑에 한국 사람이 있으면 또 포인트는 그대로 올라갑니다. 주문만 안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뉴질랜드, 또 미국, 그리고 뭐 중국, 다 한국 빼고는요. 사실 뉴질랜드도 처음부터 소비자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캐시백 나 안 받을 거야. 왜? 캐시백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정보를 넣어야 되니까 내 정보 공개하기 싫어. 내 신분증 이런 거 노출하기 싫어. 계좌 노출하기 싫어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라색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요, 맨 처음에 계좌번호와 신분증 주민번호가 들어갔을 때는요, 가입을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몰래 가입시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통신사만 받아도 되니까 본인의 정보가 노출이 안 되니까 가입은 쉽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캐시백을 받을 때 입력하라 그러면 입력하죠. 근데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 내만 박지가 않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자몰 있죠? 아자몰은요, 보내는 이하고, 우리 보면 애터미에서 로그인 하시면 보내는 이 있죠? 보내는 이는 그냥 냅두고 내 밑에 받는 주소만 내 거 넣어도 상대방한테 정보가 가요, 안 가요? 뭐 물건 주문했다는 정보 안 가죠? 근데 아자몰은요, 갑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냥 내가 내 파트너 A라는 파트너를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실전 경험 토대로예요. 원주를 갔는데, 어, 우리, 저희 엄마 파트너, 이제 원주의 권사님을 캐시백을 받게 해주려고 그 밑에 뭐 이렇게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사람 받게 해주려면 아래로 후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냥 권사님이 남자분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냥 가입만 해주세요 해서 가입만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가지 펼쳐져 있으니까 여기다 아자몰에다가 주문을 한 거예요. 아자몰 주문을 했는데 받는 거는 우리가 받는 거죠. 상대방 아이디만 쓰고 포인트를 넣어준 거면 이익이에요? 아니면 뭐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더 이익이죠. 사실 소비자 이익. 알아들으면 너무 고마워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 완전 화가 나갖고 이거
가입만 하라 그랬지 내 거 도용했다고. 완전 보이시피싱처럼 본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그게 아니고 이제 저를 바꿔줬어요. 당황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화딱지가 나서 누가 내 허락 없이 내 라고 한 거야. 당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그냥 빨리 탈퇴하시는 게 나아요. 뭐 그거 괜히 잘못했다가 더 분란 생기니까 그럴 때는요 과감히 죄송해요 제가 그럼 바로 탈퇴하게끔 처리해드릴게요 뭐 처리를 해드렸더니 아유 뭐 그냥 저는 안 할래요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엄청 불쾌하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남성분들은요 여러분 그냥 아니요 이게 여자들은 어머 그래요 이랬는데 남성분들은요 별로 그게 근데 원래 그 사람을 키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하나 이 사람을 캐시백을 받게 해주려다 보니까 이 수단 가지로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넣었는데 그게 역효과가 났던 이유가 뭐예요? 아자몰에 보내는 일을 안 바꿔서 그래요. 그리고 아자몰은요 반품을 할 때 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품에. 그럼 반품을 할 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주문자잖아, 받는 사람이. 그럼 최진한데요. 제가 주문했는데요. 이거 반품 좀 해주세요. 뭐 교환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아자몰에서 뭐라 그럴까요? 바로 해줄까요? 애터미는 바로 해줍니다. 근데 아자몰은 어떻게 할까요? 안 해줘요. 보내는 이 있죠. 왜냐면 아자몰은요, 애터미처럼 다단계가 아니라 진짜 일반 플랫폼이기 때문에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는 이를 최진화를 넣고 내 번호를 넣어야지, 제가 주문한 사람인데요. 그러면 그게 교환하고 반품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꼭 실수하지 마세요. 이게 그냥 저희가 이 애터미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자몰도 그렇겠지 하는데 아닙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보내는 일을 나로 해야지 그 상대방한테도 안 가요. 오케이? 제가 요번에 깜짝 저번 일인데 너무 놀래가지고 당황스러워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게 덤을 복을 드리려고 해도 뭐 싫다는 거 어때요? 어떡하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 맘의 법칙을 써서 그래 탈퇴하고 안 하고 네 맘이다 하고 싸우지 마셔라.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그러면 내가 소비자가 전환이 안 된 외국 분들 있잖아요. 우리 제가 지금 이제 글로벌까지 이제 같이 우리 이제 글로벌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이제 회장님이 글로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애터미에 똑같다. 자, 자 보면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는 알아들었어. 나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 좌우에 사람을 붙여 나가잖아요. 근데 그냥 소비자식으로 보라색이야. 캐시백을 안 받는 사람이야. 그럼 포인트 누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상관없어요, 여러분. 멤버십을 계속 늘려나가면 그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세요. 그걸 보여주면서 요 밑에 너의 고객이야. 나중에 회원이 많이 증가돼서 소비자 이익이라는 걸 알면 요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 친구가 지금 중국 텐진에 태권도 지금 그 2호점까지 해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를 이제 그 경소상 있죠. 여자친구는 그 중국 사람이니까 여자친구 명의로 해가지고 거기 도장을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이게 걔가 7월 달에 가입이 됐는데 회원수가 많이 내려갔고 너무 운이 좋아서 사업자들이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럼 저는 정확히 알죠. 이 사람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하다 말 사람인 걸 저는 알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그냥 중국에서 알아서 한 줄만 해도 되겠다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우를 얘기를 하실 때, 야, 너 한 줄만 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는요, 내가 정확히 요 사람 한 줄을 책임을 끝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때는 얘기를 하세요. 그게 아니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그 친구의 능력과 그런 수준을 알기 때문에 한참 좌우가 바뀌려면 내가 건들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뀌어. 그쵸? 근데 저는 밑에가 하부가 탄탄하기 때문에 굳이 위까지 막 몰입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너 한 줄만 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상황마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담 능력을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게 그거예요. 어디 라인에 달려있는 때에 따라서 상담이 다르다.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중국에 있는데 주변에 중국 사람들도 많고 애터미를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애터미를 중국에 있으니까 주변 사람한테 듣고 해보라고 권유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야, 너 세미나 한번 타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쳐다도 안 보다가 우연히 저의 인스타를 보고 이제 얘 애터미 하고 있네 이랬는데 이제 한참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너는 그럼 아이디 만들었었어? 그랬더니 아니 안 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얘가 탈퇴가 돼 있는 거야. 관리가 안 돼갖고. 여러분 애터미에서도요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다 달려있다고 해도요 다시 가입을 해보면 탈퇴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탈퇴해! 이래가지고 제가 가입을 7월에 시켰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 그러면 네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허벌허벌 막 좀 헐레벌레 하다가 여러분 냄비들은 어때요? 없어져요. 금방 거기에 기대 걸지 마세요. 막 야, 내가 중국 막 가입시키면 되지 뭐 이랬는데 뭐 물건을 써요? 뭐를 써요? 그럼 냅뒀어요. 냅두고 그냥 꾹꾹 내려갔는데 얘가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마침 연락이 와서 이제 제가 얘 회원이 밑에 몇 명 있나 딱 봤더니 사업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얘는 진짜 복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 자 보세요. 제 친구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머리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기 여자친구가 경소상이 있대요. 그래서 야 중국은요, 여러분, 경소상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추가만 시키면 돼요. 그거 물어보고 싶으시,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보내드리면 돼요. 어떤 걸 추가해야 되는 그 내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추가시키면 공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은 그냥 추가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애터미에 그 받을 수 있는 그 자문위원회, 뭐 서비스 자문위원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추가시키면 돼서 제가 야, 친구야, 너 와이프는 네가 태권도장이 있기 때문에 너 추가만 하면 돼. 공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짜라는 말의 기가 어떻게 될까요? 발랑발랑발랑발랑. 여러분, 처음부터 아무리 사업자고 능력자고 뭐 한다 그래도요, 그 상대방이 돈이 되고 관심이 생기려면요, 내가 먼저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야, 네가 뭐 하고 뭐 하고 뭐 해? 그러면 잘 안 해요. 왜? 한 줄이 터졌다 그래도 잘 몰라요. 네트워크를 해본 사람이 아니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친구야, 너의 이제 한쪽에 사업자가 벌써 앞으로 이제 5명이나 더 들어올 거고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다. 그러면 너는 이 우측에다가 네 여자친구를 달고 너의 엄마를 가입시켜. 그러면 너는 여자친구 좌우로 해. 경소상 받으면 캐시백 받잖아요. 그리고 너 중국 사람들한테 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이디만 만들으라고 해. 너 뭐 무슨 판매 뭐 그런 거 일단 하지 말고 일단 그냥 쇼핑몰처럼 너만 캐시백을 받는 거지 이 친구들은 영업 집조가 없는 사람들은 캐시백을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회원만 늘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럴까요? 회원만 늘린다고 하니까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판매라고 안 하니까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나 10명도 달 수 있어! 라고 된 거야. 그래서 너 일단 달아, 네 와이프 될 사람부터. 그랬어요. 지금은 여자친구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가입시키면 엄마가 달리면 어떻게 돼요? 엄마는 한국에 있거든요. 한국 사람이고. 그러면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골고루 되면 여자친구도 어머니는 원래부터 물건을 쓰셨던 분이래요. 근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예전에 아들한테 세미나를 타보라고 했을 정도면 사업자였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본 거예요. 사업을 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애터미 꺼내지도 마세요. 저 이제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질린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옆에 사업자가 열정적인 사업자가 있다 그래도요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그러니까 있을 때 항상 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애터미 얘기 꺼내지도 말래요. 그냥 물건만 그냥 물건도 그냥 저 많이 안 사요 이러더라고요. 나 많이 사란 말도 안 했는데 물건 많이 안 사요 이런 거 보니까 뭔가 강매를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머릿속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아들의 그런 걸 해주면 가입은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어머니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와이프를 통해서 중국의 한족 사람들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텐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왜냐면 제가 예전에 중국이 오픈되기 전에 한족 분이 텐진에다가 그 월세 200만 원짜리를 엄청 멋있게 꾸몄어요. 근데 한 두 달, 세 달 하고 문 닫았어요. 왜? 오픈도 안 됐죠. 그러니까 결국 너무 섣불리 너무 크게 차리다 보니까 잘 안 된 거죠.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이제 오픈도 됐고, 그리고 그 소비자가 많이 가입되면 파일업 시켜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내가 내 거 아이디에 회원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밑에 회원이 많이 내려가는 거를 보면 중국 분들은 영업집조가 돈이 든다 그래도 낼까요, 안 낼까요? 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분들도 지금 소비자인데 디스커버 해보세요. 지금 캐시백 받는 걸로 하세요. 아, 싫어. 상관없어요. 계속 뭐가 내려가갖고 멤버십이 늘어나는 걸 보여주면 바꾼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 어느 나라든 똑같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산을 가는데요. 매일 보는 외국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주 보니까, 아, 저 사람한테 한번 말을 시켜볼까? 조금 자주 보이네. 왜냐면 저 사람은 외국 사람이라서 나는 기억을 하고, 저 사람도 내가 어리니까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로우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어디 나라 사람이세요? 그랬더니 독일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어떻게 해요? 이 흥분이 막 독일이니까 막 오픈된 나라잖아요. 애터미 얘기가 빨리 하고 싶지만 제가 싱가폴 분 있죠. 그때 김지영 사모님이 싱가폴 분 모셔왔다가 팩 붙여주고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회장님 강의 영어로 된 거 틀었더니 그 사람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아 이게 한국이랑 똑같구나 무조건 그냥 사업 설명 틀어주거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껴서 그 산에 있는 독일 분한테 아, 나 가수야! 그러면서, 너도 맨날 산에 오니? 몇 번 와? 이러면서 막 친해지면서, 제가 이제 빨리 내려와서 빨리 샤워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고, 또 언어도 잘 안 되니까, 막판에 조금 친해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프로듀싱이라는 거예요. 음악 프로듀싱 하면서 자기 아들이 막 그 자기가 앨범 만든 거 막 이런 걸 유튜브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나도 가수인데 막 이러면서, 막판에, 야, 너도 그러면 이거 무료로 너 애터미 알아? 마사지 체험해줄게. 제가 이렇게 하면서 번역기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Do you know 애터미? 그리고 do you know 그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yes yes. 그리고 콘야 막 그랬더니 아 natural natural bye bye. 그러면서 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절 받습니다. 처음 보고 어떤 외국 사람도 그냥 멘탈 헬딩은 안 돼요, 여러분. 이 신뢰 쌓기가 돼야지. 제가 어땠어요? 조금만 더 천천히 얘기할 거. 이게 영어가 자꾸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Do you know at me? 이러다가 안 돼, 안 돼. 그리고 남자다 보니까 야 여기 페이셜 페이셜 프리 프리 막 이렇게 했어요. 제로 제로 프리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내추럴 내추럴 뭐 이러고 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산에 마저 올라간다고 슝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떤 외국인도 다 모든 사람이 똑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회, 중국 분들도 제가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분들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영업집조랑 경소상이 같은 건가요? 자, 다시. 이게 뭐냐면요. 중국에서 영업집조가요. 경소상 신청할 때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생긴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더워서 히터 좀 끌게요. 아, 문기 잠기네. 이렇게 생겼어요. 경소상. 음, 한글 버전으로 된 걸로 그냥 쉽게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뉴질랜드 분들이나 다 이렇게 중국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소개 받다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거 제가 하나 필요하시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영업집조는. 요렇게. 이게 들어가야 돼요. 자문 서비스, 뭐 예를 들어 뭐 일용품, 화장품, 보건용품 등의 제품 자문 서비스, 뭐 건강 미용 자문 서비스 요런 게 있어야지만 경소상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있잖아요. 영업집조에 저 내용 문구가 하나라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 버전하고 한국어 버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어떻게 클릭해가지고 신청하는지 여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경소상 신청 부분 뭐 이렇게 다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경소상을 이제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늦게 나오신 분들, 나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의 밑에서 꾸준히 달려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하는데, 이 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막 할 때, 이 사람들은 한쪽에 소비자가 있고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 뜨겠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안 뜨면 우리가 누적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헷갈려 하신 분들 많아요. 제가 사실 깜짝 놀랐던 게 세미나를 계속 하는데도, 그거 들은 적 없다 그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자, 우리 대실적, 만약에 2천만이 떴어요. 대해서 안 맞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 그려야 돼. 2천만, 내 좌측에 누적 포인트가 2천만 포인트가 떴습니다. 근데 내가 29만 포인트가 떴어요. 그러면 포인트가 날라가요? 2월 돼요? 2월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2천만이네? 그래서 여기다 만을 넣어서 30만을 탁 맞췄어요. 그러면 내가 몇으로 맞았어요? 소실적 기준으로 해서 30이 맞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딱 봤는데, 어? 1970만 포인트가 남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빵빵 됐죠?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국장님, 이거 2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월 된다며요. 그래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몰라요. 근데 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본인은 30을 맞춰서 한 줄만 하니까, 한 줄을 맞춰 먹어도 계속 한쪽이 어때요? 그 전에 오래전에 달았고 밑에 막 소비자 사업자가 있으니까 계속 뜨다 보니까 자기가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측에 자기 파트너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착각해갖고 말실수를 한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회원이 많아서 뜬 건데 자기 파트너도 안 하다 보니까 한 1,000만 포인트가 누적이 된 거예요. 그쵸? 그래갖고 이 사람이 잘못 전달을 해갖고 한쪽으로만 포인트를 계속 띄운 거야. 한쪽으로만 띄우다 보니까 3번 들어올 게 한 번밖에 안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가 불만이 돼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지금 3번 맞을 거 한 번 들어왔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는 전혀 무슨 말인가 해서 딱 봤더니 한쪽 누적 포인트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뜬 거예요. 90만 대 빵.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전에는 예를 들어 2천만 대 30을 맞았잖아요. 그러면 30으로 맞았기 때문에 대실적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 2월 되지 않아요. 근데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있죠. 자, 여기서, 자, 우리 두 줄 바이너리 회사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깝잖아요. 화가 나죠. 아씨, 이거 대실적 2월 안 돼요? 그래서 바이너리 다른 타 회사에서는 뭐를 하죠? 월간 유지비를 만들었습니다. 너 이거 아깝잖아.
나중에 우측도 너 이렇게 뜰 수가 있으니까 월간 유지비 30만 원을 매달 내면 너 저거 대실적 안 날라가죠. 다 누적시켜줘. 라면서 미끼를 던지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혹하는 거죠. 오, 그래. 언젠가 내 우측에도 최진아 같은 사람이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잘.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날리는 게 더 낫죠? 왜? 내가 올린 거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냥 멤버십이 여러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애터미는 대실적 2월을 안 시키고 전체 공유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한 게 없잖아요. 내가 유지비 내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좌측, 우측 중에 한쪽에 어느 곳에서 뜬다라고 했을 때는요, 정말 스폰서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이게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좀 편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리더 한 분 한 분이 노는 사람 없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 직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는요, 나한테 후원을 안 하는 것뿐이지 누구한테는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여러분, 내 스폰서가 내 위에 있다고, 야, 너는 내가 했기 때문에 너 그냥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계속 말을 하면요, 이해를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 거를 또 갖고 왔어요. 자, 보세요. 제가, 아우, 건조. 요게 제 거, 제 거예요. 11월 17일, 192대 88만 맞았어요, 여러분. 와, 그러면 제가 150대 150을 맞았으면 5급 맞을 거를 저는 몇 급 맞았죠? 6급. 야, 그러면 너무 아깝죠? 자, 첫 번째, 속이 쓰리다 1번. 두 번째, 너무 미래가 밝다. 뭘까요? 1번, 2번 중에. 두 개 다요, 두 개 다. 한쪽에서는 미친, 아우, 이거, 아까워, 이러고. 두 번째는, 나도 이제 조금만 하다 보면 매일매일 150이 맞겠구나. 사람은요, 간사하기 때문에요, 화도 나고요, 짜증도 나고, 기분도 좋아요. 두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11월 16일 날은 제가 몇 대 몇으로 맞았죠? 101대 180 맞았죠. 그럼 저는 또 6급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일당 12만 원을 맞은 거예요. 매출은 성장됐는데 내 후원 수당은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좌우 개념의 포인트 후원 수당 개념을 잘 모르면요, 내가 하는 걸 스폰서가 다 먹는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스폰서가 나를 진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야, 우리 스폰서는 얼마나 나 때문에 희생을 하고 있나, 가랭이는 찢어지고 있나, 이런 고마움이 서로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야, 이거 지금 판매산지 국장건지 어떻게 알아? 여기 240만 포인트 보이시죠? 이게 제 볼륨이거든요. 국장 정도 되면 240만까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240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후원 수당이 5천만 대 5천만이 돼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제가 파트너 사장님 거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 74면 직급이 뭐야? 판매사죠. 여기 보면 16일 날 머리를 잘 쓴 것 같아. 내가 분명히 30으로 맞춘 줄 알았는데 날짜를 딱 바꿨을 때 역시 내가 가르쳐줬을 때 70, 70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알짜로 맞췄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16일 날 10만 대 70이에요. 그러면 맞았어요? 2월 됐어요. 2월 됐죠.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과 못 알아듣는 사람의 차이가 이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을 안 하고 본서 세미나만 계속 들으면요, 세미나 들어도 이런 게 놓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다음 날이거든요. 17일. 오, 어떻게 됐어요? 94만 대 105. 그래서 어떻게 맞았어요? 6급으로 맞았죠. 되게 똘똘하게 맞은 거예요. 왜?
밑에서 하위에서 포인트가 어느 정도 뜰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날짜 변경을 해가지고 70대 70으로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날아가지 않고 두 번 맞는 효과를 보게 된 거죠. 이거 너무 잘한 거예요. 제가 너무 잘 잘 알려줬구나. 내가 수진자를 하나 잘 만들었구나. 이걸 잘 알아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꽁알병아리처럼 착착착착 했을 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직급은 뭐야? 판매사. 나는 직급 뭐야? 국장. 명목직급 국장. 근데 저하고 내 파트너하고 수당이 어때요? 같죠? 하위 매출은 제가 조금 더 높아도 수당은 뭐다? 같다. 자, 여러분, 그래서 위에 스폰서가요, 있는 존재만으로도요, 여러분 되게 고마워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 스폰서는 그냥 나 때문에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서로 윈윈 사이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제 거를 갖고 오면서 봐야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그냥 저의 실전, 제가 임페리얼을 가기 위한 과정의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럼 제가 요거 하나 또 갖고 왔어요. 지금 오늘 며칠이죠? 오늘 20일이에요. 그러면 어제 날짜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다 뜬 거는 아니지만 그냥 이틀 반이라고 보실게요. 자, 제가 원래 제 좌우가 항상 비슷했던 거 아시죠? 제가 항상 띄워드리잖아요. 요번에 보실래요? 303대 674죠. 갑자기 2배 차이 났죠. 그러면 자, 이럴 때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되냐면 왜 바뀌었어? 아이씨! 그러면서 여기를 갑자기 나 몰라라 해요. 우측을.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 밑에 뿌리는요, 계속 더 내려가시고 계속 키우셔야 돼요.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상한선이 갈 때까지 계속 키워야 돼요. 제가 3년 만에 이제 핸드폰을 바꿔요.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너무 마티가 가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바꾸는데요. 포인트가 40만 포인트래요. 그리고 해무임이 8박스래요. 이거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무조건 바꿔야지. 그래갖고요, 제가. 근데 요게요, 간혹 가뭄에 콩나듯이 나온대요. 왜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 핸드폰도 512기가예요. 그럼 제가 보통 평균 200 몇 기, 300 몇 기가를 썼는데 2배인데, 포인트를 원래 기본 30인데 40을 주고, 해머인도 보통 4박스인데 8박스를 주잖아요. 6박스다. 6박스인데 2박스를 더 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가문의 콩나듯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파트너를 어떻게 성공시킬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또 나를 도와준 거야. 제가 요번에 진짜 바꿔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핸드폰에서 이렇게, 그 애터미에도 핸드폰 있죠? 저한테 너무 많이 단골이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제 본명이 최다연이에요. 최다연 사장님, 제가 하도 많이 파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뜯진 않았는데 새 거예요, 새 거. 근데 개통은 했어. 근데 그냥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냥 감가상각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새 건데. 왜? 뭐 때문에 그래요? 개통을 했다는 이유로 그게 리스크,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기계 값어치가 떨어진 거예요. 똑같은 새 거여도. 그래서 얘네들이 포인트를 더 올려주고 물건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새 거고 난 포인트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제가 센터 요번에 오픈을 시킬 때 그 없는 우리 아자몰에 없는 건 제가 쿠팡에서 시키거든요. 그럴 때 쿠팡도 하나도 안 뜯었을 때 뭐 마이너스 3%, 뭐 컨디션이 좋은 거는 마이너스 3% 할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코리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40만 포인트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자,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여러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 좌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40만 포인트를 좌측에 넣으실래요? 우측에 넣으실래요? 사람의 심리는 아마 좌측에 넣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 상황별로 다른데요. 현재 이제 저는 다이아몬드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40만 포인트를 어디다 넣는다 해도 나에게 매출의 그 포인트는 150까지는 맞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 파트너들의 상황을 보니까 내 밑에서 하위에서 쫙 밑에서 세미가 될 것 같은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잘하면 판매사도 될 것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환경을 만들어주자. 아, 같이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거기 머리에다가 넣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직급을 갖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볼 줄 아셔야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실 보통 다 소실적으로 넣거든요. 근데 이덕호 총단장님이요, 옛날에 가족들이 미친 거 아니냐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대실적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그 막판 대실적에다가 후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했대요. 근데 본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왜? 아직 그 밑에는 더 키워야 되고, 그리고 더 상한선, 한쪽을 더 끝내려면 뿌리가 더 깊어야 된다는 거를 총장님은 아신 거죠. 그리고 상한선에 다 가버리니까 끝났죠. 그리고 저는 그거를 왜 믿냐면, 지금은 내가 70대 70인데, 내가 1년 동안 내 우측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내 좌측은 내가 소실적은 잎사귀예요, 여러분. 자, 다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우리가 대실적은요, 이 뿌리부터 가지까지가 대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잎사귀가 소실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 대실적, 지금 실제 포인트가 이렇게 많이 떴다고 해도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내 밑에 오토 판매사, 오토 세미자가 자꾸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매출로 보지 마시고, 내 하위에 직급자가 몇 명인지를, 유지가 몇 명 되는지를 보세요. 그럼 몇 안 돼요. 그래서 줄이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아, 내 우측의 구조는 이렇게 매출이 뜬다 해도 아직은 탄탄한 직급자가 아직은 없다. 더 나와야겠다 싶기 때문에 내가 대실적이 엄청나게 크더라도 뿌리는 어때요? 누군가 주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쫙 밑에 뿌리에다가 제가 넘치더라도 그래 내가 70대 70을 맞나 110대 70 똑같이 70을 맞죠? 이것도 여러분 머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아 그럼 다 대실적으로 후원하라고요? 또 이럴까 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좌측에 30만만 떴어. 근데 여기가 100만이 떴어. 근데 내가 40만을 넣어야 돼. 그럼 어디다 넣어야 돼요? 아, 이건 당연히 40은 요 좌측에 넣어서 70으로 맞추면 되잖아요. 그쵸?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멀리 나간 사람인 거예요. 왜? 조직의 크기는 가슴의 크기라고 저는 이제 1년 동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속도를 내려고 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생존 단계로 주주를 내렸고 그리고 균형에 맞춰서 파트너 하나를 잡아서 좌우로 키워서 또 좌우를 만들어서 이제 균형을 맞췄고 균형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제 내년 말부터는 이제 70대 70이 아니라 150도 껑충 넘어서 이제 240대 240을 매일매일 맞으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멀리 나간 거죠. 왜? 저는 제 조직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좌측에 판매사 5명, 우측에 판매사 5명, 한 제일 안전빵은 6명, 6명이 제일 안전빵인데 그렇게 되면 중간에 세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나는 240대 240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봤을 때는 우측이 더 없어요. 포인트는 많이 뜨는데 실제 판매사를 그렸을 때는 좌측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 말을 알아들으면 인베리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으시면 조금 더 현장을 띄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 매출이 2배가 차이가 나도 대실적으로 넣었던 거예요. 왜? 직급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더 튼튼한 직급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뿌리를 내려가고 밑에도 뎁스를 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끝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요. 내 중간 직급자들, 그 중간 직급자, 자, 여러분들이 이 관리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 둘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 둘둘만 관리해갖고 여기 알아서 하라 그러고 나는 요 밑에만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A한테 다 맡겨버리면 내가 이쪽에 대한, 이 사람들의 소실적에 대한 상황을 몰라.
그러면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도 몰라.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요 끝에 계셔야 돼요. 끝에. 내가 이 끝에 있는 사람과 직접 전화번호도 따고, 직접 후원도 하고, 직접 소통도 하면 어떻게 되냐? 이 A, B, C, D가 어떻게 일하는 것까지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끝에 관리를 하고 있어야 내가 정확한 내 조직의 상황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끝에 다 모든 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가 매출이 정확히 보이시죠, 여러분? 이틀 반 동안 매출이 상식적으로 누가 저기를 대실적이라고 보지. 아마 열이면 아홉은 다 소실적하고 우측은 나 몰라라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거를 갖다가 다 옮기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 왜? 그거는 내가 끝에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매출만 보고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고, 내가 정확히 계보들을 그리고 있으면, 이거는 일시적인 매출이지 언젠가는 또 바뀔 수도 있어. 항상 불안한 구조다. 더 찾아야 돼. 그게 딱 답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야 내 조직이 탄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어떤 문제를 해도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이 더 쉬워지고요. 그리고 신뢰도가 더 끈끈해지고 매출이 더 깊어져요. 더 커져요. 왜? 뿌리가 깊어지면, 자, 보세요. 내가 있는데 A, B, C, D만 했어요. A, B, C, D만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는 포인트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밑에도 판매사가 나왔어. 그래서 판매사가 딱 나오면 여기서 판매사가 나왔다 칩시다. 1, 2, 2번한테. 그럼 2번에 판매사면 250, 250이 뜨면 요 1번한테는 500만이 뜨죠. 그래서 이 사람도 판매사가 됐어. 그러면 한쪽에서 어떻게 돼요? 750만이 뜨죠. 이 사람이 또 250을 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자가 밑에 판매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나중에 내 후원 수당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면 내가 후원 수당이 매일매일 240, 240, 600대 600이 맞아요. 근데 내가 그 몇 사람 가지고 막 자꾸 직급을 유지시키려고 하고 막 이러면요, 절대 안 돼요. 조직이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나는 사람도 달고 있고 계속 소비자 전달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매출도 안 뜨고 왜 이렇게 사업자가 안 나오죠? 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세미나를 잘 타고 있나를 또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그럼 보통 세미나 안 타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세미나를 안 타면 이거 열정 충전소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소비자 전달하고 매출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30만 포인트를 보름에 하면 보통 사업자들도요, 많이 해야 센터에서도요, 본인의 능력은 150만밖에 안 돼요. 250만을 한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고, 보통 평균 소비자 전달하고 했을 때 최대 잘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개인의 능력, 150만 정도도 잘하는 편이다. 혼자 매출로는요, 보름에 150만도 사실 잘하는 거죠. 왜? 보름에 300만 이상을 매출을 하는 거잖아요. 300만 원 이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 혼자의 매출로는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뭉쳐야 되는 거예요. 점조직. 그게 어디예요? 세미나. 왜? 나 혼자로는 매출을 할 수가 없거든. 저도 만약에 이 많은 매출이 저 혼자 했다라면 될 수 없었죠. 근데 제가 계속 본사가 주관하는 세미나, 리더,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세미나를 또 제가 줌 미팅을 하고, 스폰서가 주관한 세미나를 제가 또 진행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점조직을 뭉치게 만들어야지만 이게 매출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전달도 하고 소비자, 부업자, 애용자 다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내 파트너 안 나오니까 나 안 나가야지. 절대 복지 안 됩니다. 그래서 내 파트너가 없어도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진짜 스스로 능력이 커가지고, 저 사람은 센터도 하는데도 세미나도 안 타. 근데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매출이 있어. 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세미나를 잘 타시는 분들도 있고요. 날라리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노 프로그램. 왜? 저는
내 키맨들이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머리가 영리해야 돼요. 센스. 사원머리는요, 일머리라고 그러죠. 일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키울 내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꽃돼지 2마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직급이 자동으로 유지가 되려면 둘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중간 사이에 뭐 센터가 있고 뭐 샵앤샵식으로 뭐 사랑방도 있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요 중간 사이에 날라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 괜찮다 이거예요. 날라리가 있어도 내 새끼가 잘 캐고 있으면 돼요. 내 새끼가 잘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쪼아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죠. 머물게 해줘야죠. 이 사람은 아직 비전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키우는 4마리 꽃돼지 외에는 내가 열심히 팔아서 여러분 소비자 전달도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올라오는 포인트로만 맞춰 먹으면요. 여러분 조직 다 죽습니다. 왜? 언젠가는 물건이 누구나 다 쌓여요. 그러면 주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딘가에 나도 소비자 전달을 해서 내 A, B, C, D 밥 먹여줘야 돼요. 키워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제가 그 핸드폰을 3년 동안 안 바꾸다가 왜 또 바꿨을까요? 폰트가 어마어마하게 뜨는데 내 파트너가 될 것 같아, 직급이. 그럼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뭐라도 지금 제가 영혼을 끌어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핸드폰이 나오더라고. 우리 애텀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빨리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제가 지금 올라오는 포인트 받아만 먹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올라오는 포인트를 받아먹을 생각을 버려라. 내가 내 A, B, C, D 어떻게 하면 빨리 키워서 돈 되게 할까를 생각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머지 외에 있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또 상황 봐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 굳이 안 넣어줘도 될 사람이야. 그냥 물건만 팔아주는 사람이야. 관심도 없어. 그러면 제품 선물해주고요. 그 올린 매출을 이 A, B, C, D한테 먹여주세요. 키워주시라 이거예요. 그게 좀 센스 요령도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게 막 이 사람도 넣어주고 저 사람 넣어주고 그렇게 찢어발리기 분산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소비자 매출 올린 것들 있죠? 요즘에 이제 우리 막 사랑방으로 해가지고 마사지 체험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올린 포인트 같은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매출을 무조건 그 사람한테 넣어줘도 그 사람을 키울 사람인지 아니면 당장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키울 사람이 딱 있다. 그럼 무조건 그 사람한테 넣어주세요. 그 사람한테 빨리 돈이 되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라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이 되니까 재밌어서 전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전달을 하면서 애터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저는 이제는 임페리얼이라는 게 이제 확신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안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넘쳐도 이렇게 해갖고 키우면 내년에는 240, 40 맞겠다. 이게 보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제가 제 파트너들한테 안내를 해줄 수 있으니까 제 파트너들은 빨라지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안목이 없으면 내 파트너는요, 나의 희생타가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100%입니다. 왜?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다 세미나를 들어도 상담 능력이 없다 보니까 내 훌륭한 인재를 놓쳤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안 놓치죠. 지금은요, 제가 웬만하면 쌤이 판매사 금방 만들어버려요. 손뼉이 탁탁 맞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 필요 없이 하나하나를 일단 집중해서 키우세요, 여러분. 이거 다시.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나랑 가까워야 되겠죠. 가깝고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A, B 하나하나가 나왔으면 그 사람의 좌우를 같이 만나면서 같이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요 사람이 누군가 하나를 찾잖아요? 그럼 나는 둘이라니까요. 둘이 되고 요 사람도 또 좌측 우측을 찾잖아요. 그럼 나는 셋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일을 하면 쉬울 거를 갖다가 여기 하나만 막 계속 키우는 거야. 그럼 이 사람도요, 하나만 계속 키우면요,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나를 아예 내 오른팔, 왼팔을 딱 해갖고, 이 사람 오토 세미 만들어야겠다. 그 그림을 가지고 그 좌우로 후원하면서 키웠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만나주잖아요? 그러면요,
내 파트너도 똑같이 하나하나 찾아요. 그러면 나는 세 명이 되는 거라니까요. 양쪽에 세 셋. 그러면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오토 판매사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들으신 분들은요, 지금 속도가 나고 있어요. 제가 딱 들어가 보면 제가 뭐라 그랬죠? 그 파트너의 아이디를 들어가 보면 좌우 매출이 똑같다. 그럼 좌우로 키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한쪽 너무 찌그러졌어. 그럼 한쪽만 하고 네 알아서 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키울 사람은 좌우 포인트가 비슷해야 돼요. 좌우 포인트가 비슷하다는 거는 그 사람의 좌우 균형을 맞추면서 키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좌우 균형이 또 확 꺾일 수도 있어요. 저처럼. 왜? 갑자기 우측에서 그런 것도 타이밍인 것 같아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 지금 프로모션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막 매출이 막 팍팍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오토 판매사가, 요번에 좀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 뭐, 세미 유지할 수 있겠다. 막 이런 분들, 신규도 막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뿌리에서 막 나오다 보니까 그 매출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원래 제가 보통 1,500, 3명 판매사가 나오면 1,500만 포인트가 보름에 뜨는데 그 이상이 더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좋은 징조죠. 왜? 양쪽에 하나씩 다들 지금 키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잘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내 거, 좌우, 그리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파트너들한테도 보름의 단기 누적 있죠? 보름에 포인트 뜨는 걸 계속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꾸 안 그러면 대실적이 그게 자기가 30만이 2월 됐을 때 대실적 2월 안 되잖아요. 날아가잖아요. 그걸 착각하고 야! 왜 빵이야? 그리고 왜 안 떠? 이러면서 또 갈등 생길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쪽이 된다고 착각해갖고 내 파트너한테도 야, 너 그 한쪽만 이런 얘기를 잘못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조심, 그리고 예쁜 말, 그리고 항상 내가 밑에 끝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포인트 맞춰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밑에 키워서 빨리 나도 상한선 가고 내 파트너도 상한선 가겠다는 그 슈퍼 드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2배 매출이 차이가 나는데도 대실적에다가 40만 포인트를 과감히 넣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사업하시면요, 100% 임페리얼 되세요. 왜? 이거 임페리얼 노하우거든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노래를 했어요. 임페리얼 아무나 하나. 임페리얼 아무나 하나.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성공 얘기만 자꾸 듣다 보면요, 사람들이 약간 조금 너무 꿈만 젖어들어서 사실 이 현실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덕우 총단에처럼 이렇게 임페리얼 가신 분들은 사실 이 피부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우리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요,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뭔가를 하고 있는 거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야지 개고생을 하고 올라가야지 성공이 쉽지 않고 나중에 그 단계를 넘어가면 아주 쉽구나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모든 자료를 데이터를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최 국장이 분명히 요렇게 됐을 때 했는데 내년을 봤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매출 계속 보셨죠? 저는 좌우가 계속 똑같았어요. 좌우 저번까지도 똑같은데 이번에 2배 차이 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때요? 눈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럴 때는 어떤 행동을 했나를 제가 또 알려드리고 계시죠?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처럼 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나는 임페리얼을 몇 명을 육성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많이 필요 없어요. 내 양쪽에 임페리얼 그릇 머리 된 사람 양쪽 하나하나만 있으면 끝나요. 근데 하나만 생각을 했는데 둘, 넷, 여덟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고 그냥 아주 조상까지 나를 이제 내가 죽어서도 채진아 조상님을 만나서 이런 소리 듣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담는 게 이럴 때는 최진아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런 거를 제가 다 담아드리면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요렇게 했을 때는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기고 마음의 그릇이 커져요.
근데 내가 맨날 이렇게 떴다고 대실적 나몰라라 하고 소실적만 했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맨? 이러겠죠. 그럼 맨 갈등 생기고 지지고 볶고 싸우겠죠. 근데 이런 거를 리더들이 딱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복제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애터미는요, 가르치지 않아도요, 내 파트너들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복제한 거예요. 근데 내 파트너가 뭔가 잘해.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좀 이게 강의가 요즘에 제 강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항상 얘기를 했지만 저는 처음부터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성공자에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작했을 때의 상황과 이제 내가 애터미 6년째 됐을 때의 상황과 앞으로 이제 10년 뒤에 최진아의 상황은 완전 다를 거거든요. 그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의 강의도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어땠는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로 계속 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국장님, 진짜 완전 초창기 때의 강의와 지금의 강의는요, 완전 확연히 다르시네요. 근데요, 여러분, 그 말을 저한테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이 애터미의 지적 능력의 수준이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같이 성장된다. 저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은요, 더 성장할 거고, 이제 침체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침체 왔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요.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고요, 안 되는 사람도 더 안 되거든요. 저는요, 2017년도 최악인 게 바닥이고 계속 성장이고 더 잘 되고 있거든요. 왜? 이제 자본까지 힘이 생기기 때문에 후원 능력까지도 되기 때문에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 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240대 240이 매일 맞으면 저 같은 경우는 빚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날라다녀. 그러면 저는 뭐 자식도 없겠다. 뭐 제가 쓸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누구한테 쓰겠어요? 근데 파트너한테 다 쓰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더 잘 돼, 더 잘 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중에 이거를 지금 즐기세요. 이 고생도 즐겨야지 내 파트너 고생한 사람 안아줄 수 있지. 지금 가지고 너무 빨리 성장을 하면요, 빨리 망가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선포합니다. 내후년은 이제 매일매일 240대 240이 맞는다. 저는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측을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려고 1년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최진아 구장이 그렇게 선포했는데 이제 내년에 보면 이제 제가 그렇게 성장돼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확신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주 튼튼한 조직을 키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성장되고 있는지를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를 믿고 가셔라. 원래 안 보이는 거를 우리 막 믿음 얘기할 때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맨날 총장님 뭐라 그래요? 보이는 걸 믿어라. 근데 보이는 걸 믿는다 해도 중간 리더 직급자들이 보여지는 게 없다 보니까 저게 될까? 아, 저 사람들은 됐지만 지금 상황은 안 그렇잖아. 지금은 막 온라인도 막 저기 됐잖아. No problem. 제가 지금 중간 직급자잖아요. 보이는 제 데이터를 보고 믿으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성장 과정을 보면 내가 임페리얼 됐을 때 모든 증거 자료의 데이터가 다 남잖아요. 그럼 팩트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은 정말 어려운 단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대실적에다가 포인트 넣는다는 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 조직을 봤을 때 제 판단에서는 그쪽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아직은 안 넣었어요. 이제 넣을 거예요. 그러면 더 커지겠죠. 더 짝발되겠죠. 그럼 짜증나야 돼요? 기분 좋아야 돼요? 저는 보이기 때문에 기분 좋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더 키울 거야, 더 키울 거야. 나 이제 오토 3명 만들 거야. 이제 4명 만들 거야. 내후년에 5명 만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계획으로 저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제 말을 알아들으신 분들은요, 지금 잘 되고 계세요. 근데 사실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요, 말림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줌 미팅 빠지지 마시고요. 계속 참석하시면서 그 사업 현장 노하우를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